뒤틀린 나무와 어두운 이끼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으스스한 숲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곳의 하늘은 늘 흐리고 우울하여 끊임없이 위험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한 청년이 괴물의 가슴에 칼을 꽂으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괴물은 그의 얼굴에 역겨운 것을 질질 흘려 그를 꽤 곤란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그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한 거대한 입을 벌려 청년을 완전히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방에 피가 튀며 그가 빠져나오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소년은 침대에서 화들짝 깨어나 모든 것이 악몽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그는 목을 만지는데 마치 정말로 죽었던 것처럼 생생한 고통을 느낍니다. 주인공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똑같은 악몽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친 한숨을 내쉽니다. 밖은 화창하고 평화로운 도시의 아침이 밝아오며 청년의 밤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잠시 후 그는 다음번에 살아남기 위해 공책에 그 짐승들의 약점을 적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그 망상 속에서 다치는 고통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방은 메모와 훈련 장비로 가득 차 있어 이 소년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극심한 피로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하는 단순한 행위가 그의 정신을 정말로 파괴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눈을 감자마자 그는 괴물들로 가득한 그 지옥으로 다시 이동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패배하면 현실에서 깨어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의 충격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이 때문에 청년은 고통스럽게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평범한 밤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자신을 괴롭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저주하며 그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가득합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그 전사는 12년 동안 무술과 생존 기술을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검을 들고 맹렬하게 돌진하며 이 끝없는 악몽의 위험에 맞설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노력 덕분에 그곳에서 패배하고 목숨을 잃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이겨도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여기서 전사는 진정한 휴식의 부족이 계속해서 주된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취미나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청년은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일지 상상하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그는 지금 유일한 소원은 잠드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한숨을 쉰다. 지친 얼굴로 전사는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난데없이 그의 코에서 피가 걷잡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피를 토하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시야가 완전히 흐려집니다. 그러자 그 불쌍한 남자는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뜹니다. 힘없이 청년은 침실 바닥에 쓰러져 주변에 거대한 붉은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고 그곳에 뻗어 누워 절대적인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주인공은 깨어나 몸이 가볍고 두통이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꽃을 보며 그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잔 것 같은 멋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에 소녀는 자신이 죽어서 낙원에 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려 했으며 흔들리는 나뭇잎을 계속 관찰합니다. 주변 숲은 무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배경에는 아름다운 폭포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거대한 나무 뿌리에 기댔을 때 그는 그 환경을 알아보고 크게 놀랍니다. 생존자는 이곳이 바로 자신이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악몽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눈을 크게 뜹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재빨리 고개를 돌립니다. 그는 거대한 뿌리 뒤에 숨고 그 사이 괴물 도마뱀이 먹이를 찾아 지나갑니다. 그 기괴한 생물은 날카로운 이빨과 역겨운 혀를 드러내며 무서운 울음소리를 냅니다. 여전히 숨어있는 채로 청년은 현실 세계에서 기절하기 직전에 흘렸던 피의 양을 기억합니다. 이로써 청년은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자신의 방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전사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심호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장소에서 패배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며 일어섭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생존자는 이제부터 이 악몽이 짐승을 지켜보는 자신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곳의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빠르게 생각하며 전사는 전투를 피하고 괴물들이 싫어하는 밝은 곳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후퇴하려 할 때 그는 전혀 다른 감각이 자신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낍니다.
칼자루를 굳게 잡은 채 소녀는 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려 했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후퇴하는 대신 그는 재빨리 무기를 뽑아들고 전력으로 돌진합니다. 인간이 전투에서 도망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도마뱀 괴물은 놀라서 즉시 얼굴을 돌립니다. 무장한 채 서서 그는 이 엄청난 용기가 아주 잘 씌었고 더 젊은 몸에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괴한 생물은 목표물을 짓밟을 준비를 하며 그의 방향으로 강력하게 도약합니다. 공중에서 그 짐승은 자신의 모든 잔혹함을 보여주기 위해 유성처럼 떨어지며 기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냅니다. 양손으로 검자루를 꽉 쥔 채 전사는 몸의 모든 근육이 엄청난 에너지로 들끓는 것을 느낍니다. 눈에 희미한 빛을 띠며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기는 단 두 가지에만 생각을 집중하여 정확하고 파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청년은 큰 도마뱀을 정통으로 가격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괴물을 쓰러뜨리고 그 일격 후 그의 옷은 더러워집니다. 그는 가차없는 표정으로 얼굴을 돌리며 판이 방금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잔혹한 충격과 함께 그 생물의 몸은 땅에 쓰러지며 사방에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청년이 짐승이 쓰러지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동안 도마뱀은 패배하여 쓰러집니다. 하늘 위에서는 빗줄기들이 우울한 환경을 비추기 시작하며 변화를 예고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사는 짐승의 등에 올라타검을 사용해 사체를 엽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안에 이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강한 푸른 빛을 내뿜는 것을 발견하고 그 빛나는 구체를 듭니다. 생존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했으며 그 물건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자 청년은 괴물 안에서 꺼냈으니 그 물건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핵을 한 입 빼어 물어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그 후 전사는 거대한 나무들과 저 높은 햇빛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합니다. 눈에 강한 빛을 띠며 소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된 목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숲을 가로질러 최대한 빨리 달립니다. 그의 계획은 빛을 향해 가서 어둠에서 먼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청년이 그 나무들 중 하나의 가지에 기대어 달콤한 낮잠을 자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나뭇잎에 부드럽게 불어와 그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평온한 얼굴로 전사는 매 순간의 휴식을 즐깁니다. 눈을 감은 채 마침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희미한 미소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전사는 활력을 되찾고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깨어납니다. 또 한 번의 깊은 잠을 잔 후 하늘을 바라보자 나뭇잎이 계속 흩날리고 그는 다시 걸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는 한 달 동안 여행하며 덤불을 해치고 그림자를 떠나 새로운 목적지를 찾으며 숲을 바라봅니다. 그는 싸우고 싶은 기분이 든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냥하러 다닐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뒤에 숨어 청년은 거대한 박쥐가 먹이를 삼키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며 전투에 돌입하려는 충동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생존자는 그 터무니없는 허기가 덮칠 때만 행동에 나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전력으로 돌진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다니는 괴물을 쓰러뜨리는 정확한 일격을 날립니다. 싸우는 또 다른 이유는 짐승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빛나는 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사는 그 빛나는 물건을 베어 물고 그 신비한 에너지를 모두 자신의 몸으로 빨아들입니다. 얼굴을 닦으며 그는 이것을 삼키는 것이 이 괴물들의 터무니없는 힘을 흡수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 후 나무줄기에 기대어 쉬면서 전사는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외에도 소녀는 허리에 묶인 가죽 가방을 뒤지며 매우 중요한 세부사항을 기억해냅니다. 그의 손에는 이 몸의 이전 주인이 용병으로 일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청동판이 보입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주인공이 그 금속에 쓰인 이상한 단어들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모험가는 그런 물건을 발견한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빠르게 추론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우주의 어느 구석에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여 청년은 마침내 태양 광선으로 완전히 밝혀진 숲의 한 지역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땅에 있는 무언가에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으며 걷기를 멈춥니다. 풀밭을 보다가 청년은 덤불 속에 숨겨진 철제 구조물을 발견하고 크게 놀랍니다. 그 장치는 그곳을 지나가는 큰 포식자들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거대한 덫입니다.
심각한 얼굴로 탐험가는 이 발견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론하며 조각들을 맞춥니다. 그 순간 그는 근처에서 인간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거대한 통나무를 뛰어넘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온 청년은 마침내 햇빛이 비치는 공터를 발견한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외딴 곳에 지어진 작은 나무 오두막의 멋진 풍경이 보인다. 그것이 정말 사람 사는 곳임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다. 지체 없이 청년은 열린 문을 두드리고 안에 누구 없냐고 물으며 들여다본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탐험가는 안으로 들어가 나무 탁자 위에 놓인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그는 바로 그 이상한 글자들이 쓰여있는 낡고 신비한 책의 표지를 만진다. 책장을 넘기던 생존자는 그것이 괴물들의 세계에 대한 방대한 기록임을 알게 된다. 자신이 방금 금광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눈이 즉시 커진다. 전사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이 세계의 모든 역사와 용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꼼꼼히 읽는다. 청년은 살아남기 위해 그 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갑자기 나무 바닥을 밟는 묵직한 발소리가 그곳의 정적을 깨며 그의 주의를 끈다. 고개를 들자 흰머리의 신사가 자신을 향해 치명적인 석궁을 겨누고 있는 것이 보인다. 노인은 잔인하게 쏘기 전에 누구인지 밝히라며 잔뜩 화가 난 채로 침입자를 노려본다. 주인공은 사람을 봐서 기쁘지만 저 노인이 자신을 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침착하게 소녀는 손을 들고 그저 집을 보고 순수한 호기심에 들어왔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신사는 대화할 생각이 없고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명령한다. 전사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명령에 동의한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그 귀중한 생존 지침서 위에 손을 얹는다. 물건을 쥔 채 여행자는 필요하다면 돈을 내겠다고 약속하며 그것을 가져가도 되냐고 정중하게 묻는다. 그 순간 노인은 의심스럽게 눈살을 찌푸리며 만약 자신이 그 요청을 거절하면 청년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노인을 바라보며 청년은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청년은 슬며시 손을 허리춤으로 옮기며 필요하다면 칼을 뽑을 준비를 한다. 그 순간 전사는 만약 노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강도로 변해 그 물건을 훔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기에 손을 얹고 저 명사수와 목숨을 건 전투를 시작할 준비를 하며 방으로 뛰어든다. 한편 신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장전된 석궁을 소년의 가슴에 똑바로 겨누고 있다. 노인의 자세를 살피며 주인공은 적의 힘은 모르지만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기를 내린다. 상황이 비극으로 끝날 필요가 없음을 깨달은 노인은 진짜 강도라면 책을 읽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이 헥터라고 소개한다. 남자가 경계를 풀자 청년은 자세를 풀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김우진이라고 밝히기로 결심한다. 수염을 극적이며 사냥꾼은 그 이름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청년은 그냥 진이라고 부르라고 제안한다. 얼굴에 땀 한 방울을 흘리며 여행자는 자신의 본명 발음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으로 헥터는 책을 들고 그 물건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소년이 그것을 읽으려면 여기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머무는 대가로 노인은 청년에게 자비를 도와달라고만 부탁하며 안내서를 건네준다. 거래가 성사되고 숲에 밤이 찾아오자 생존자는 마침내 쉴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를 얻는다. 잠시 후 따뜻한 수프가 담긴 냄비가 불 위에서 끓으며 매우 아늑한 분위기로 오두막 내부를 밝힌다. 그러자 집주인은 아이에게 먹으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다소 심술궂긴 해도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나무 접시를 들고 전사는 오랜만에 맡는 따뜻한 음식 냄새에 매료된다. 첫 숟가락을 뜨자 소녀는 노인이 사실 천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며 얼굴에 눈물 한 줄기가 흐른다. 다음 날 사냥꾼이 떠날 준비를 하자 전사는 임무에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릴지 묻는다. 아련한 눈빛으로 노인은 친구를 해친 짐승에게 복수하는 데 집중하며 숲으로 향한다. 사냥꾼의 굳은 얼굴을 보며 청년은 복수의 대상이 매우 강력한 생물임에 틀림없다고 깨닫는다. 그렇게 노인은 무기를 든 채 오두막을 떠나고 소녀는 바깥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며 홀로 남는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주인공은 그곳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기록의 모든 페이지를 탐독한다. 이야기는 재앙이 북부 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곳에서는 탐욕이 도시 전체를 파괴했다고 말한다. 당시의 왕은 권력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 결국 다른 세계로 통하는 금지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는 그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파괴적인 힘을 풀어놓고 말았다.
그러자 사악한 눈들로 가득 찬 검은 탑이 왕국 한가운데에 나타나 진정한 종말을 시작했다. 그 안에서 인간의 피에 굶주린 괴물로 변하는 역겨운 살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 9년 만에 이 짐승들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북부를 완전한 마개로 만들었다. 멸종을 피하기 위해 인간들은 동맹을 결성하고 악의 진격을 막기 위해 거대한 장벽을 세웠다. 책 읽기를 마치고 책 표지를 덮은 청년은 이 모든 역사적 비극의 무게를 느끼며 턱을 극적이면서 정보는 유용하지만 무언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본문에 따르면 이 영역에 깊이 들어갈수록 괴물들이 더 강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전사는 빛에 가까워질수록 짐승들이 약해졌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는 꽤 이상한 일이다. 한편 숲에서는 노인 헥터가 석궁을 손에 들고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인다. 오두막에서 청년이 이 안식처에 도착하기 전 얼마나 깊이 헤맸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사냥꾼은 치명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때 나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보여주며 힘겹게 숨을 쉰다. 그의 뒤에서 악마 늑대 한 무리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한 채 눈에 핏발을 세우고 돌진한다. 신사는 이빠르고 치명적인 생물들로부터 거리를 벌리기 위해 다리를 최대한으로 움직인다. 갑자기 늑대 중 하나가 물려고 뛰어들지만 노인은 땅바닥을 미끄러지며 간발의 차로 송곳니를 피한다. 사냥꾼은 더 나은 위치를 잡기 위해 뒤로 점프하며 화살을 쏘아 반격하려 하지만 늑대 인간은 너무 민첩해서 무서울 정도로 쉽게 화살을 피한다. 짐승은 붉은 눈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인간 사냥감을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한다. 자신의 공격이 효과가 없자 노인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초조하게 욕을 내뱉는다. 그는 결국 뒤로 내동댕이 쳐지고 소년이 위험을 향해 침착하게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다. 지는 거대한 검을 들고 사악한 붉은 빛을 눈에 띈 채 두려움 없이 전진한다. 절박해진 신사는 저 생물은 너무 위험하니어서 도망치라고 아이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청년은 노인을 뛰어넘어 무기를 뽑아들고 공격을 시작한다. 헥터는 청년의 자살 행위 같은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본다. 공중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차가운 표정으로 목표물에 완전히 집중한다. 그러고는 나무가 갈라질 정도의 무지막지한 힘으로 나무를 박차고 뛰어오른다. 숲 위로 높이 날아오른 전사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날을 준비한다. 괴물은 거대한 발톱을 들어 공중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인간의 속도는 상식을 초월했고 검은 마치 번개처럼 묵직하게 내리꽂힌다. 완벽한 수직 배기가 짐승의 방어를 뚫고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갈라버린다. 그로 인해 늑대 인간의 몸은 반으로 갈라지고 소년은 우아하게 땅에 착지한다. 우두머리가 순식간에 제거되는 것을 보고 다른 늑대들은 갑자기 멈춰선다. 겁에 질린 짐승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물러선다. 저 인간이 훨씬 우월한 포식자임을 깨달은 노인은 방금 목격한 말도 안 되는 힘에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는다. 쓰러진 괴물 옆에 서서 지는 무기를 닦으며 그 짐승을 물리치는 것이 너무 쉬웠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늙은 사냥꾼은 얼굴에 피를 묻힌 그 장면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뜨고 청년을 바라본다. 청년은 그를 돌아보며 저 생물이 정말 강한 축에 속했냐고 조롱하듯 묻는다. 노련한 사냥꾼은 청년이 늑대 인간의 말도 안 되는 힘에 대해 정말로 의심하는 것인지 묻는다.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사냥꾼은 이 짐승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말한다. 청년은 정보를 처리하며 차분한 표정으로 경고를 들을 뿐이다. 그러자 전사는 나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나머지 무리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선다. 늑대들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제대로 된 싸움을 갈망하는 눈빛으로 맹렬하게 으르렁거린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들이 약 40마리나 되며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는 무리 전체의 사기를 꺾기 위해 2인자에게 집중할 계획을 세운다. 그 순간 청년의 눈이 짙은 붉은색으로 빛나며 그의 강렬한 투지를 보여준다. 바로 앞에 있는 더 큰 짐승을 확인하고 전사는 자신의 첫 번째 목표가 누가 될지 결정한다. 그리고 그는 어둡고 위협적인 기운에 둘러싸인 채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짐승은 빛나는 푸른 눈으로 공격을 바라보며 즉각적인 파멸의 예감을 느낀다. 청년의 붉은 빛은 괴물의 영혼을 꿰뚫어 완전히 마비시키는 듯하다. 진정한 위험을 깨달은 그 생물은 인간 앞에서 얼어붙어 순수한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 갑자기 다른 무리 구성원들은 우두머리의 망설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포식자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러자 괴물들은 있는 힘껏 달리며 공포에 찬 낑낑거림을 내뱉는다.
순식간에 늑대들이 울창한 숲속으로 사라지면서 전장은 텅 비게 된다. 그는 무거운 칼을 들고 전투 태세를 유지한 채 대규모 탈출을 지켜본다. 놀란 노인 헥터는 그렇게 용맹한 동물들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마침내 여행자는 노련한 사냥꾼이 상황을 정말 잘 파악한다고 생각한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인간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낑낑거림과 함께 달아난다. 위협이 해결되자 숲의 분위기는 다시 평온해지고 두 사람은 오두막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간다. 안에서 노련한 사냥꾼은 짐승의 잔해를 보여주며 그 생물에 대한 보상금이 금화 40잎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다. 금액을 들은 청년은 이곳에서 그게 큰돈인지 궁금해하며 물었다. 노인은 이 돈이면 일하지 않고도 약 7년 동안은 아주 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청년은 그렇게 약한 몬스터가 그렇게 높은 보상을 준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모험가는 시익 웃으며 이 새로운 세상에서 아주 쉽게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를 금으로 채울 잔돈이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생물들을 사냥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소녀는 이곳에서의 삶이 지난 12년보다 훨씬 더 평화로울지도 모른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사냥꾼은 손님에게 주기 위해 모피와 이 지역의 상세한 지도 같은 여러 유용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노인은 늑대인간의 모피를 만지며 그 생물이 평범한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는 청년이 그 가죽을 제값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고 지는 그렇게 귀한 것을 정말 받아도 되는지 물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 꼬마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완수하도록 도왔으니 정당한 대가라며 고집했다. 노인은 존경의 표시로 손을 내밀며 자신의 새로운 동맹의 가치를 인정함을 보여주었다.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노련한 사냥꾼은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고 미래에 다시 만나기를 바랐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그 어두운 숲의 혼돈 속에서 태어난 뜻밖의 우정을 굳혔다. 주인공은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미지의 세계로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했다. 밖에서는 태양이 길을 비추며 여행자에게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함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장비를 짊어진 전사는 작별 인사를 했고 노인은 문간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하여 생존자는 이 신비로운 세계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숲길을 걸어 내려갔다. 청년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기이한 생물체가 큰 바위 위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생물은 이상한 뿔과 빛나는 푸른 눈을 가지고 여행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 짐승은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 지역의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생존자는 개척자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거대한 나무 벽을 발견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그곳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체계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청년은 경비병들을 지나 모든 장비를 등에 짊어지고 마을로 들어갔다. 거리를 걸으며 전사는 분위기가 무겁고 모두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근육질의 무장한 몇몇 남자들이 불친절한 눈빛으로 새로운 사람을 쳐다보았다. 주인공은 그 모든 의심이 단지 자신이 마을의 완전한 이방인이기 때문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몬스터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시선을 무시하며 모험가는 선술집 간판을 발견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곳 내부는 술을 마시며 그날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용병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청년이 방을 가로질러 걷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멈춰서며 시선이 집중되었다. 계산대에 도착하자 소년이 자신의 물건을 나무 위에 올려놓는 동안 선술집 주인이 시원한 음료를 권했다. 하지만 그는 음료를 거절하고 제이콥이라는 남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직접 물었다. 갑자기 바로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돌아보았다. 이 사람이 바로 제이콥으로 그는 음흉한 얼굴과 매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청년은 자신들이 쓰러뜨린 귀한 늑대인간 가죽을 협상하기 위해 헥터 노인이 보냈다고 설명했다. 상인은 그런 짐승이 패배하고 자신에게 가져와졌다는 소식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전사는 그 남자를 바로잡지 않고 노련한 사냥꾼이 이야기의 영웅이라고 믿게 내버려 두기로 결심했다. 제이콥은 그것이 진짜이고 매우 귀한 늑대인간 모피라는 것을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술집의 다른 용병들은 헥터 노인이 여전히 전설이라고 생각하며 감탄했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상인은 이 희귀한 상품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가 다음 더러운 수를 계획하면서 탐욕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러자 여러 불량배들이 다가와 청년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를 둘러쌌다. 하지만 청년은 완전히 진지하게 그 상황에 맞섰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소년에게 제이콥은 물건을 어깨에 메고 살고 싶으면 꺼지라고 위협했다. 모험가는 노인이 이 사기꾼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배신감을 느꼈지만 사기꾼은 이것이 자신의 옛 손실을 메우기 위한 투자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를 조롱했다. 그는 귀중한 가죽을 든 채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며 계속해서 웃었다. 그 순간 주인공의 눈이 짙은 붉은색으로 빛나며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가죽 한 조각 때문에 이 인간 쓰레기를 처리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다. 갑자기 사기꾼은 모두 앞에서 그를 모욕하기 위해 남은 술을 청년의 얼굴에 던졌다. 불량배는 꼬마에게 잔꾀 부리지 말고 당장 선술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전사는 침묵을 지켰고 그의 내면에서는 증오가 커져갔다. 하지만 바로 그 후 소년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무거운 기운을 뿜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청년이 방을 조용히 가로질러 걷기 시작하자 나무 잔이 바닥을 굴러갔다. 청년이 항복했다고 생각한 상인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큰 충돌 소리에 제이콥은 미소를 잃고 소음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주인공은 날카로운 일격으로 선술집 구조물을 가격하며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청년은 머리카락에서 술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기꾼의 이름을 불렀다. 맹렬한 눈빛으로 주인공은 누군가를 속일 계획이었다면 등 뒤가 아니라 목을 노렸어야 했다고 경고했다. 음흉한 상인은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대의 분노를 깨웠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잃었다. 그러자 사기꾼은 소년이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으니 부하들에게 그를 끝장내라고 명령했다. 불량배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돌진해 무거운 무기로 청년을 치려고 했다. 하지만 전사는 이런 놈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마음의 한 점의 죄책감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격을 쉽게 막아냈고 금속이 방 한가운데서 시끄럽게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그 덩치는 이 새로운 사람의 신체적 힘이 완전히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순간 주인공의 눈이 강렬하게 빛나며 그의 다음 움직임이 파괴적일 것임을 암시했다. 터무니없는 속도로 청년은 적들 사이를 움직이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타격을 가했다. 또 다른 부하가 도끼를 사용해 목표물을 짓누르려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 그는 나무 바닥만 내리쳤고 그 사이 청년은 이미 싸움을 완전히 끝낼 자세를 잡고 있었다. 전사는 그곳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준비하며 발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러고는 뒤에서 자신을 포위하려던 상대들에게 무거운 탁자를 직접 걷어찼다. 불량배 중 하나는 충격을 피할 시간도 없이 물체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 영웅이 능숙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동안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졌다. 잔혹한 일격 후 방은 조용해졌고 전투의 흔적이 선술집 바닥 전체에 퍼졌다. 더러워진 얼굴과 가차없는 표정으로 생존자는 방에 남은 상대들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제이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 인간 괴물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며 공포에 떨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상대를 잘못 건드렸으며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으로 원을 그리며 청년은 적의 방어를 뚫고 선술집 곳곳에 전투의 흔적을 남겼다. 전사는 인상적인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여 다음 상대가 방어 반응을 할 시간도 없이 공격했다. 잘 조준된 일격으로 그는 덩치를 가격했고 그는 주인공의 힘을 온전히 느끼며 뒤로 날아갔다. 하지만 전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몸을 회전시켜 방에 남은 용병들에게 또 다른 공격을 가했다. 칼날이 마지막 부하를 베자 그는 쓰러졌고 완전히 파괴된 환경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상대들 사이에 서서 청년은 사냥을 계속할 준비가 된 짐승처럼 빛나는 붉은 눈을 드러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그곳에 있던 가장 용감한 남자들조차 겁먹게 하는 극도의 냉혹한 표정이 나타났다. 절망에 빠진 음흉한 상인은 이 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말에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몇몇은 자신들을 공격한 가차없는 전사에게서 벗어나려고 겁에 질려 도망쳤다. 사기꾼은 구멍으로 뛰어들어 선술집 밖으로 내던져지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흙바닥에 쓰러진 불량배는 공포에 떨며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일이 자신에게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고 했었다. 갑자기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에 방금 나타난 거대한 어두운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대한 붉은 늑대가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나타나자 제이콥은 저런 짐승이 마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주인공은 쓰러진 상인을 뛰어넘어 불량배와 그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 사이에 단단히 착지했다. 짐승을 마주한 청년은 전투 자세를 유지했고 사기꾼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모른 채 땅에 웅크렸다. 하지만 곧 청년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듯한 저 기이한 동물을 알아보려는 듯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크고 공격적인 소리를 내어 자신의 길을 막는 인간을 위협하려 했다. 그 순간 생존자는 이것이 지난 전투 직후 숲에서 보았던 정찰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전사는 짐승에게 정말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왔는지 물었다. 청년의 무거운 기운을 감지한 생물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털이 난 몸을 타고 끔찍한 전율이 흘렀다. 갑자기 거대한 짐승이 땅에 웅크리고 낑낑거리기 시작하며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 생물은 마치 애정이 필요한 강아지처럼 큰 기쁨으로 헐떡이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늑대는 좌우로 뛰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터무니없는 흥분을 보였다. 용병들은 이 괴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청년은 이 들개의 행동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실망스럽게 그 장면을 지켜본다. 그러자 그 짐승은 약간의 관심을 얻고 싶어 애원하는 표정으로 전사를 바라본다. 그 순간 제이콥과 그의 패거리들은 야수의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할 말을 잃었다. 주인공은 폭력배들을 가리키며 짐승에게 목표물을 물라고 직접 명령한다. 붉은 늑대의 눈빛은 즉시 진지하게 변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춘다. 강력한 도약과 함께 그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첫 번째 부하에게 돌진한다. 다른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동안 그 짐승은 온 힘을 다해 남자를 가격한다. 순식간에 괴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위협을 제거하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끝낸다. 그는 만족스럽게 결과를 지켜보며 그 짐승이 저 사기꾼들을 상대로 아주 잘 해냈다고 말한다. 창백해진 얼굴로 사기꾼은 자신의 상황이 정말 절망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친다. 짐승은 아무도 탈출할 수 없도록 남은 폭력배들을 계속 공격한다. 제이콥은 자신이 만든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만 청년은 자신을 속이려 한 상인은 완전한 바보라며 경멸적으로 그를 쏘아본다. 그러자 사기꾼은 무릎을 꿇고 전사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하며 목숨을 구걸한다. 속으로는 사기꾼이 증오로 들끓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즉시 잔인한 복수를 계획한다. 그 순간 무거운 칼날이 그의 머리바로 옆당에 박히자 그는 극도의 공포에 떨었다. 쓰러져 피를 심하게 흘리는 사기꾼을 보며 청년은 이 사기꾼의 상황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청년은 피의 금소맛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상대를 저주하며 고개를 숙인다. 순수한 악의가 담긴 표정으로 전사는 이 사기꾼이 지금 누구를 속이려 드는 건지 궁금해한다. 평범한 사무실에서 모든 일에 사과하곤 했던 주인공의 과거를 보여주는 기억이 떠오른다. 옛 직장을 회상하며 그는 공장장이 회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던 때를 기억한다.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던 그는 내내 속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채 변명을 받아들였다. 날이 갈수록 일주일 늦어진 급여는 한 달이 되고 두 달을 기다리게 되었다. 당연히 자신의 것을 받으려 하자 직원은 사장이 빚을 갚는 대신 골프를 즐기는 것을 보았지만 게으른 사장은 힘들게 번 월급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인공을 건방진 놈이라고 부르며 화를 냈다. 남자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기적이며 회사가 어려울 때는 모두가 서로 도와야 한다고. 현재로 돌아와 전사는 오랫동안 비참하게 살아온 무게를 느끼며 땅에 쓰러진 배신자를 쏘아본다. 그가 돌아서는 동안 폭력배는 다친 얼굴을 감싸쥐고 아직 숨쉬고 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상인은 한 방울의 자비도 없어 보이는 생존자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충격을 받는다. 갑자기 사기꾼의 얼굴에 병적인 미소가 나타나며 아직 비장의 수가 남아있음을 드러낸다. 재빨리 배신자는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방심한 듯한 목표물을 뒤에서 덮치려 한다. 증오에 차 뛰어오르며 악당은 싸움을 단번에 끝내기 위해 치명타를 날리려 하면서 청년에게 죽으라고 소리친다. 움직임을 감지한 청년은 붉게 빛나는 눈으로 얼굴을 돌리며 이 비겁한 공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인상적인 침착함으로 전사는 무거운 칼날로 단검을 막아 상대를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든다. 그는 이런 상인 같은 부류가 남을 가장 많이 속이면서도 진정한 후회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순간
사기꾼은 영웅 앞에서 제 무덤을 팠다는 것을 깨닫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눈을 크게 뜬다. 그 일격은 파괴적인 힘으로 허공을 가르며 마을 한가운데서 배신자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는다. 이로써 사기꾼의 몸이 땅에 쓰러지며 영웅의 정의는 거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순간 청년의 시선이 강렬하게 빛나며 그의 마음에 더 이상 망설임이 흔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는 다시는 자신을 약하거나 누구나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고 나서 전사는 심호흡을 하고 이 완전히 미지의 세계에서 다음 단계에 집중할 때라고 결정한다. 붉은 늑대가 입에 작은 동전 주머니를 물고 나타나 그에게 매우 협조적이고 친근하게 행동한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짐승은 가죽 주머니를 땅에 떨어뜨려 새로운 전투 지휘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가방 안에서 금이 밝게 빛나며 일에 대한 보상이 마침내 여행자의 손에 들어왔음을 증명한다. 그 장면을 보며 전사는 저 짐승이 어디서 저렇게 전문적인 수집가처럼 행동하는 영리함을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모험가는 그 짐승에게 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자신의 미래 임무와 모험에 정말로 동행하고 싶은지 묻는다. 친근한 몸짓으로 청년이 동물의 털을 만지자 그것은 주인의 보호와 애정을 느끼며 눈을 감는다. 그 순간 부드러운 접촉은 이제 공식적인 팀 동료가 된 인간과 짐승 사이에 깨지지 않을 동맹을 맺는다. 짐승을 바라보며 주인공은 이런 동맹이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데 큰 이점이 될 것임을 깨닫는다. 자신의 파트너를 매우 똑똑하다고 부르며 생존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운이 더 나은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그 말을 하며 청년은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며 이제부터 둘이 아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괴물 사냥꾼의 이야기가 새로운 장을 맞이하면서 지평선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 여정은 계속된다. 하늘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며 승리와 많은 발견으로 가득 찬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부드러운 침대에서 주인공은 최근의 싸움으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매우 좋은 기분으로 잠에서 깬다. 편안한 표정으로 전사는 잠이 완벽했으며 모든 에너지를 회복했다고 결론짓는다. 그 순간 그는 어떤 위험한 도전이든 맞설 준비가 된 상쾌한 기분으로 온몸을 쭉 뻗는다. 나무 대야에서 얼굴을 씻으며 청년은 최근에 겪었던 치열한 전투의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 한다. 깊은 한숨과 함께 청년은 적들을 제거한 후 근육을 이완시키며 물의 신선함을 느낀다. 전사는 평생 처음으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되돌아본다. 하지만 모험가는 마을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한 방울의 죄책감이나 후회도 느끼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 순간 그는 이 잔혹한 세상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려 허공을 응시한다. 그리고 영웅은 인간과 싸우는 흥분이 숲에서 괴물을 사냥할 때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전사는 심장에 강한 고동을 느끼며 자신 안에서 무언가 매우 이상한 것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사냥꾼은 자신의 본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몸을 관찰한다. 그는 기이한 저주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이 변화가 단지 자신의 생존 본능이 크게 외치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그리하여 여행자는 자신의 새로운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거대한 짐승 옆을 걷는다. 그 순간 청년은 옛 세상의 규칙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로 결심한다. 무거운 가죽을 들고 주인공은 마침내 보리를 보기 위해 제5 개척도시 외곽에 도착한다. 청년은 붉은 늑대에게 현지 주민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말한다. 거리를 걸으며 생존자는 자신의 전리품을 금화로 바꾸려는 교단 동맹의 본부를 찾는다. 그는 보상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동맹을 계속 들깨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한다. 갑자기 전사는 게으른 직원이 접수 창구에서 하품하는 동안 조직의 건물을 발견한다. 카운터에 도착한 모험가는 그곳이 정말로 사냥 문제를 다루는 올바른 장소인지 묻는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청년은 파란 모피를 나무 위에 던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직원을 즉시 깨운다. 그 순간 영웅은 진지하게 야생동물을 제거한 대가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지만 남자는 경멸적으로 재료를 살피며 개가죽처럼 보인다며 소년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직원은 카운터에 던져진 재료가 보통 동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을 크게 뜬다. 그러자 직원은 놀라며 그 모피가 사실 진짜 희귀한 늑대인간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남자는 말을 더듬으며 청년 혼자서 그렇게 강력한 짐승을 쓰러뜨린 것이냐고 묻는다. 청년은 얼마 전에 괴물을 물리쳤다고 아주 침착하게 확인해준다. 영웅은 담당자들이 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지불을 준비하는 동안 호화로운 방에 앉아 기다린다.
곧 다른 관리가 방에 들어와 귀중한 물품의 진위 확인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러면서 신사는 금으로 가득 찬 무거운 자루를 건네며 늑대인간 현상금이 진짜임을 확인해준다. 전사는 그 금액을 보며 약 7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사냥꾼은 방금 번 재산을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에 동전의 빛이 반사된다.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있을 때의 떨림이 치명적인 사냥 중에 느끼는 아드레날린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갑자기 관리가 그와 논의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 듯 다시 청년의 주의를 끈다. 남자는 모험가에게 더 많은 금을 대가로 새로운 특별 임무를 수락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즉시 관심을 보이며 위험한 여정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 순간 직원은 근처 채석장에 기이한 생명체가 나타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사는 노동자들이 공포의 진려 위험 때문에 혈석을 채굴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폐쇄로 인해 도시 전체의 경제가 파탄나고 혼란이 퍼질 수 있다. 그는 이 짐승이 그 지역에 나타난 어떤 늑대인간보다 훨씬 강하다고 여겨진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젊은 영웅이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한다. 생존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이 사냥해야 할 짐승의 이름과 종류가 무엇인지 묻는다. 남자는 그 괴물이 광기의 해골이라고 불리며 그 머리에 걸린 현상금은 금화 70개라고 밝힌다. 게다가 청년은 눈앞에 있는 거대한 짐승의 크기를 상상하며 이 기이한 괴물과 이전에 마주친 적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청년은 목표물이 임하 전체를 보호하는 천연 갑옷 역할을 하는 단단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한다. 이 때문에 짐승의 공격성은 그가 본 어떤 늑대인간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강력하여 무시무시하다. 전사는 과거에 28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이 도전을 극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관리는 영웅이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생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지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 순간 모험가는 신사에게 흔들림 없는 시선을 고정한 채 정보를 처리하며 침묵을 지킨다. 사냥꾼은 이 짐승이 분명 자신의 다음 멋진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다. 청년은 매드스컬 몬스터가 모든 지역 광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채석장에 도착한다. 채굴장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며 사냥꾼은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 짐승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것을 생각한다. 광산의 음울한 분위기를 보며 청년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임무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한다. 갑자기 여행자에게 그곳 바닥으로 계속 가기 전에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순간 붉은 머리 용병이 자기 그룹이 먼저 도착했으니 신참은 먼저 온 사람들의 순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주인공은 이 미친 세상에서 언제부터 야생 몬스터를 사냥하는데 줄을 섰는지 의아해한다. 긴장감을 눈치챈 이방인은 어색해하며 꽤 위협적으로 보이는 전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려 한다. 그러자 대장은 청년에게 그들의 팀에 합류하여 모두가 함께 그 기괴한 생물을 사냥하고 이염을 나누자고 제안한다. 생존자는 그 그룹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계획에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제안을 분석한다. 이익을 나눠야 하더라도 전사는 지금 당장은 팀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배신자로 가득한 이 적대적인 곳에서 낯선 사람을 믿는 것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 순간 청년은 이미 싸울 준비가 된 멤버가 많은데도 왜 낯선 사람을 그룹에 원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 어색한 웃음과 함께 붉은 머리 남자는 현장에서 부하들의 개인적인 성과보다는 모두의 안전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인정한다. 청년을 마주하며 용병은 그 신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매우 경험 많은 전사로 보인다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 갑작스러운 존중에 사냥꾼은 이 남자가 자신의 진짜 전투력을 그토록 짐작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자 그룹 리더는 붉은 늑대를 가리키고 금발 소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 짐승을 쓰다듬고 있다. 소녀는 이 동물들이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하나가 인간을 그토록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영웅은 자신의 동료가 숨어있으라는 명령을 어기고 먹을 것을 위해 모두 앞에 나타난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러자 짐승은 여자에게서 받은 거대하고 육즙 가득한 고깃덩어리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주인은 그 식사를 매우 질투하게 만든다. 그 생물은 심술궂은 주인의 못마땅한 시선은 완전히 무시한 채 완전한 만족의 표정으로 계속해서 먹는다. 육즙 가득한 고깃덩어리가 먼지투성이 땅 위로 떨어지고
맛있는 냄새가 채석장 공기 중에 퍼져나간다. 그 순간 짐승은 떨어진 음식을 보고는 마치 연회를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주인을 쳐다본다. 하지만 청년은 털북숭이 동료의 무례함에 분개하며 짐승이 정말로 자기를 돼지로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음식은 영웅이 허기를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혹적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그 순간 전사는 꿈에서 나온 듯한 그 진미에 배가 꼬르륵거리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킨다. 그는 속으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길 기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전사는 곧 개가 그 위에 침을 흘렸고 음식이 흙으로 온통 더러워졌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며 바닥에서 남은 음식을 집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으려고 노력한다. 갑자기 금발 소녀가 상황을 눈치채고 보급 가방에서 바로 꺼낸 새 고기 덩어리를 건넨다. 사냥꾼은 새로 알게 된 사람의 친절한 행동에 완전히 놀란다. 그의 눈이 순수한 기쁨으로 빛나는 동안 그 순간 그는 그 소녀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러 온 진정한 여신처럼 본다. 그러자 용병 그룹은 사냥 작전을 시작하기 위해 광산의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한 조각 한 조각 음미하며 청년은 양념이 놀랍고 이전에 먹던 끔찍한 것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아직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다며 신참에게 대화를 걸기로 한다. 붉은 머리 대장은 자신이 블랙마린 그룹의 조나단이라고 밝히고 소녀는 자기 이름이 클레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자신의 본명을 거의 밝힐 뻔했지만 어느 정도 신비감을 유지하기 위해 진이라고만 불리기로 결심한다. 조나단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매드스컬이 주로 나타나는 정확한 지점에 마침내 도착했음을 알린다. 더 전문가들이 몬스터를 잡기 위해 무거운 그물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붉은 머리 남자는 파트너에게 자리를 잡고 모두에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를 시작하라고 부른다. 그 순간 빛나는 기운이 전장을 둘러싸고 청년은 그곳에서 나타나는 힘에 감명받는다. 그러자 청년은 마법사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그 주위에는 녹색빛과 여러 개의 마법 깃털이 나타난다. 그러자 고대의 책 위에 빛의 원이 나타나고 이 힘이 전설에서만 언급되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 순간 소녀는 눈을 감고 그 위험한 땅에 있는 모든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축복을 구한다. 그러자 깃털 걸음 마법의 효과가 대장에게 적용되어 그를 인상적인 속도의 기운으로 둘러싸게 한다. 그는 마치 채석장을 날아다닐 수 있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매우 결연한 표정을 짓는다. 그 순간 금발 여성은 전사가 목표물을 상대로 위험한 기동을 수행할 시간이 3분에서 5분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발에 녹색 빛을 띤 채 그룹 리더는 짐승을 매복 지점으로 유인할 준비를 한다. 갑자기 붉은 머리 남자가 맹렬한 질주를 시작하고 다른 그룹 멤버들은 그의 출발을 지켜본다. 지는 동료가 훨씬 더 민첩해진 것을 보고 이 세상의 마법이 정말 꽤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전사는 만약 스승 밑에서 배우기로 결심한다면 자신도 이 신비로운 기술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한 남자가 매드스컬 몬스터가 다가오고 있으니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경고하며 소리친다. 그러자 용병들은 바위 꼭대기에서 그물 밧줄을 꽉 잡고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 주인공은 짐승을 구석으로 몰아 모든 힘을 쏟아붓는 계획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켜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 전략이 그런 야수 같은 몬스터에게 정말로 통할지 의아해한다. 그 순간 거대한 뿔을 가진 거대한 생물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미끼 역할을 하는 남자를 쫓기 시작한다. 힘껏 소리치며 지휘관은 더 팀에게 사나운 적을 포획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분노에 차 뛰어오르고 대장은 새로운 민첩성을 이용해 위험한 공격을 피한다. 병사들은 바위 악마가 마침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을 확인하며 공포에 질려 소리친다.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거대한 그물이 짐승 위로 떨어지고 짐승은 질긴 밧줄에서 벗어나려 격렬하게 포효한다. 그 순간 모든 남자들이 적을 땅에 고정시키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힘껏 밧줄을 당긴다. 그러자 조나단 대장은 창팀에게 짐승이 무거운 그물 안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동안 가진 모든 것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전사들은 재빨리 자세를 잡고 적에게 첫 타격을 가하기 위해 뾰족한 무기를 들어올린다. 하지만 그 순간 병사들은 이 바위 악마의 두꺼운 피부를 껴뚫으려 하며 밧줄 사이로 짐승을 공격한다. 그러자 몬스터는 순수한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며 그 공격이 자신을 그룹에게 더욱 격분하고 위험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순간 여러 남자들이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생물의 터무니없는 무게를 버티려다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 적의 눈이 맹렬한 붉은 빛으로 빛나며 그 힘이 용병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혼란을 지켜보며 청년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모두에게 위험이 커지고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짐승은 병사들을 흙바닥 위로 끌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방어 진영이 완전히 파괴된다. 조나단은 밧줄을 꽉 잡으라고 소리치지만 그의 동료들은 이 거대한 적의 원초적인 힘 앞에 하나둘씩 쓰러진다. 그러자 그 생물은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다시 포효하며 자신의 몸을 땅에 고정시키려던 밧줄을 끊어버린다. 짐승의 눈은 무서운 공격성을 보이며 다음 목표는 자신의 길을 막는 누구든 될 것임을 암시한다. 갑자기 바위 거인이 자신을 둘러싸려는 용병 무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빠른 점프로 앞으로 돌진한다. 클레어는 바로 이 순간 자신의 목숨이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며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그 공격을 지켜본다. 그러자 마법사는 뒤로 물러서려 하지만 적이 너무 빨라 새로운 방어 주문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젊은 주인공이 어디선가 나타나 다가오는 파괴적인 충격으로부터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그녀 앞에 나선다. 전사는 굳건한 전투 자세를 유지하며 적의 진격에서 오는 압도적인 압력을 느끼며 땅 위로 발을 미끄러뜨린다. 초인적인 힘으로 사냥꾼은 그 생물의 거대한 뿔을 붙잡아 그 움직임을 즉시 멈추게 한다. 그 순간 영웅의 얼굴은 인간에게 제지당한 것에 격렬하게 포효하는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져 있다. 절박해진 금발 여성은 진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그는 그런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것을 개의치 않는 듯하다. 그러자 청년은 어깨너머로 돌아보며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동료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청년은 이 적을 상대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말하며 짐승의 붉은 눈을 응시한다. 그 순간 사냥꾼의 눈이 강렬하게 빛나며 그가 끔찍한 몬스터를 완전히 물리칠 비결을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엄청난 완력으로 짐승의 송곳니를 잡고 전사는 완전한 확고함으로 적을 마주한다. 그 순간 그는 그 야생 짐승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뒤로 물러선다. 재빠른 일격을 가하며 청년은 거대한 몬스터의 타고난 방어에서 허점을 찾으려 한다. 매우 집중된 눈빛으로 사냥꾼은 날카로운 칼날을 든 채 다음 결정적인 움직임을 준비한다. 그러자 영웅은 치열한 전투 중에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목표물을 타격한다. 그는 자신이 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의 저항력은 여전히 자신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분노로 포효하며 매드스컬은 인간에게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즉각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청년은 자신의 여정을 끝낼 수도 있었던 측면 공격을 피한다. 갑자기 금발의 마법사가 자신의 힘을 사용해 새로운 동료에게 신비로운 도움을 보낸다. 빛과 마법의 깃털에 둘러싸여 주인공은 몸의 모든 근육을 통해 새로운 활력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 그러자 모험가는 자신의 체중이 많이 줄어 전장을 가로지르는 빠른 움직임이 훨씬 쉬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순간 이제 사냥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전사의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나타난다. 청년의 용기를 보고 조나단 대장과 그의 부하들은 마지막 전투에서 돕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은 위험한 상황을 혼자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신비로운 에너지가 전사 주위를 계속 순환하며 그가 최고 속도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결의에 차 달려가며 생존자는 자신의 비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거대한 짐승에게 돌진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 고수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천하무적처럼 보이지만 전사는 이 생물이 거대한 멧돼지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한다. 놈은 직선으로는 매우 빠르지만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명백한 약점을 이용해 청년은 상대를 바위에 몰아붙여 확실한 승리를 거둘 계획을 세운다. 진은 짐승의 위험한 돌진을 가볍게 피하면서 온 힘을 다해 놈을 향해 도약한다. 그 순간 몬스터의 발이 광산의 매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놈은 완전히 균형을 잃고 만다. 그러자 거대한 생물은 바위에 세게 부딪히며 사방에 흙먼지를 일으킨다. 청년은 마법 덕분에 자신이 매우 빨라졌고 이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전사는 적의 날카로운 송곳니를 분석하고 그것이 타고난 무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칼이 그 단단한 뼈를 베지 못할 것을 알기에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청년은 다음 공격을 짐승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주둥이에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강력한 일격을 날리자 영웅은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키고 몬스터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동안 피가 튀어오른다. 그 순간 생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이전과 같은 힘으로 전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 틈을 이용해 다시 뛰어올라 이번에야말로 일을 끝내려 한다. 칼날이 상대의 두꺼운 피부를 찢고 그 충격에 노련한 사냥꾼의 발밑땅이 흔들린다.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그는 적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또 한 번의 강력한 공격을 가한다. 그 순간 청년은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완벽한 숙련도로 연속 공격을 마무리한다. 먼지가 가라앉고 그 치열했던 싸움의 인상적인 결과가 드러나자 그는 승리에 찬 표정을 짓는다. 그러자 조나단과 클레어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잔뜩 걱정하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온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용병들은 채석장의 감도는 완전한 정적에 충격을 받는다. 그 순간 소녀는 친구가 괜찮다는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동료를 찾는다. 갑자기 거대한 늑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우 평온한 표정으로 바위 사이에서 나타난다. 동료들은 눈앞의 기이한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동물을 쳐다본다. 마침내 그 짐승은 자신의 고상한 취향에는 싸움이 너무 빨리 끝났다는 듯 긴 하품을 한다. 청년은 그룹으로 돌아오고 그의 동물 동료는 광산 주변을 살피며 그를 바짝 뒤따른다. 흑투성이 얼굴을 한 청년은 그렇게나 애쓴 후에 짐승의 정수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모험가는 몬스터가 제거되었다고 알리지만 용병들은 영웅의 소식에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그러자 거대한 늑대가 이제 땅에 던져진 생명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사체의 냄새를 맡는다. 승리의 충격을 받은 대장은 현장에서 완전히 혼자서 저런 위험을 물리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붉은 늑대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는 낯선 새로운 존재를 감지하고 낮게 으르렁거린다. 그러자 팀원들은 그 순간 털북숭이 짐승이 그토록 동요하는 이유를 이해하려 했으며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그 순간 또 다른 거대한 돼지가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며 문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 생물은 붉은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로 인간들을 노려보며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킬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절박해진 붉은 머리는 두 번째 적이 바로 앞에 나타났으니 모두 전투 준비를 하라고 외친다. 하지만 금발 여성은 그 야생 짐승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기에 모두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다. 그 순간 그 짐승은 무리를 매우 무서워하는 듯한 두 마리의 새끼들을 동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천천히 걷는다. 작은 녀석들은 보호자의 거대한 발 뒤에 숨어 안전을 찾으며 부드럽고 귀여운 소리를 낸다. 슬픈 표정으로 더 큰 동물은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듯 낮은 낑낑거림을 낸다. 그 순간 주인공은 그 상황이 정말로 조금 더 싸움을 필요로 하는지 결정하려 했으며 조용히 그 장면을 관찰한다. 부드럽게 어미 돼지는 지금 당장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소동에서 새끼들을 멀리 이끌기 시작한다. 전투의 무거운 분위기가 채석장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조용히 후퇴를 지켜본다. 조나단은 그 생물이 정말로 떠나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더 이상 실질적인 위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격을 포기한다. 클레어는 그 짐승이 아마도 그곳에서 새끼들을 키우고 싶었을 뿐이라며 상황에 대해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낀다. 마침내 영웅은 그 가족이 적어도 더 귀찮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떠남을 지켜본다. 달이 하늘에서 빛나며 마을 집들의 모든 지붕을 비추는 동안 제5개척 도시에 밤이 내린다. 그 순간 한현지 선술집의 불빛이 빛나며 사냥꾼 무리가 마침내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음을 알린다. 조나단 대장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사냥이 대성공이었다고 말하며 모든 부하들과 함께 축하한다. 활짝 웃으며 붉은 머리는 사냥에서 가장 기다려온 시간, 바로 힘들게 번 보상을 받을 순간이 왔다고 말한다. 그러자 용병들은 위험한 임무의 끝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주머니를 금으로 채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젊은 클레어는 동전 주머니를 보고 액수가 합의했던 70코인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자 지휘관은 크게 웃으며 추가 금액은 그가 정산소에서 직접 만든 약간의 혼란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는 새끼들 외에 현장에 몬스터가 2마리 있었고 임무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리더는 계약자들로부터 110골드를 짜내는데 성공했다고 외치고 그의 그룹 전체는 매우 흥분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동굴에서 실제로 싸우지도 않은 짐승에 대해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며 침묵을 지킨다. 그 순간 그 악동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팀의 노력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한다.
전사들은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아무도 그 속임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장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 순간 청년은 이 모험가 그룹이 정말로 흥미로운 무리이며 완전히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쉰다. 갑자기 붉은 머리가 영웅의 어깨에 손을 얹어 그의 주의를 끌며 보상에 관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논의한다. 그는 방 전체의 임무의 모든 수익 중 절반을 그의 새로운 전투 동료에게 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놀란 청년은 자신이 짐승과의 싸움 막바지에만 도왔는데도 정말로 모든 것의 절반을 받을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대장은 진지하게 신참에 도움이 없었다면 그 채석장에서 그룹 전체가 완전히 패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베테랑은 그가 그 귀중한 보상의 한 푼까지도 받을 자격이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아달라고 청년에게 요청한다. 다른 팀원들은 기쁘게 동의하며 이 전사의 재능을 깊이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엄지를 치켜든다. 얼굴을 극적이며 모험가는 마법과 함정 사이에서 자신이 정말로 임무의 완전한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음료잔을 들고 청년은 이 새로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대장은 열정적으로 잔을 들어 오늘 술은 자기가 쏜다고 발표한다. 그러자 모든 용병들은 그 피곤했던 날의 승리를 축하하며 마시고 파티를 시작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금발 소녀가 자신을 지나쳐가는 것을 보고 파티 한가운데서 그녀의 태도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 순간 청년은 그녀에게 어디 가냐고 묻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마법을 연습하러 간다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듣고 영웅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를 이해하려 했으며 완전히 놀란다. 그 시간 이미 밖에 나온 마법사는 보름달빛 아래 땅에 앉아있고 신비로운 에너지가 솟아난다. 그 순간 여자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하며 푸르스름한 기운이 공기 중으로 흐르게 한다. 나무 뒤에 숨어서 전사는 그 소녀가 전투 후에 지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지켜본다. 매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전사는 빛나는 힘을 분석하며 그 기술에 감탄한다. 그러자 모험가는 미래의 마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모험가는 무거운 그물을 들고 있는 동안 마법을 배울 수 있는지 묻고 금발 소녀는 매우 흥분하며 그 생각에 동의한다. 너무 쉬워서 놀란다. 영웅은 마법사가 어차피 그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젊은 여성은 그가 어떤 사람과는 달리 위험해서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에 대장의 면전에 대고 그에게 마법을 가르쳐주게 되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룹이 동료를 보호할 줄 모른다고 불평하지만 신참은 그들 모두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붉은 머리는 마법은 그렇게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며 그룹은 이틀 안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며 대화를 중단시킨다. 짜증이 난 소녀는 전사가 그들과 함께 여행할 것을 제안하지만 지휘관은 왜 그렇게 강한 사냥꾼이 그들의 그룹과 함께 여행하려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리더는 용감한 전사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그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라고 말하며 청년을 껴안는다. 그 순간 주인공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 용병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자존심을 세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영웅은 약간의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하고 팀의 다음 목적지에 대해 묻는다. 붉은 머리에게서 그들이 제4개척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청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도 바로 그 방향으로 갈 계획이었다고 말하며 함께 여행해도 되는지 묻는다. 등을 돌리며 청년은 가는 길에 마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며 둘러대고 그의 두 동료는 그 거짓말에 웃는다. 갑자기 두 사람은 큰 기쁨으로 소년을 붙잡고 엄청난 우연이라며 강한 동료를 얻게 되어 정말 좋다고 외친다.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띤 채 생존자는 자신의 다음 목적지가 마침내 매우 평화로운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침이 되자 등에 여러 개의 무거운 텐트를 짊어진 거대한 생물을 동반한 상단이 긴 여정을 시작한다. 이 거대한 동물은 타라스크라고 불리며 인류가 무거운 운송을 위해 길들인 몇 안 되는 마법 몬스터 중 하나이다. 짐승 가까이 걸으며 사냥꾼은 사람들이 일반 말 대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엄청난 크기에 놀란다. 좀 더 앞서서 붉은 머리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하며 팀 전체의 주의를 끈다. 밤이 되자 주인공은 마법사가 자는 동안 명상하기 위해 땅에 앉고 곧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식은땀을 흘리며 전사는 이것이 복잡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반복의 엄청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동료와의 교훈을 떠올리며 진전이 꽤 느리더라도 성장은 오직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써만 일어난다는 것을 되새긴다. 청년은 이 신비로운 훈련 단계가 매우 힘들고 보통 특정 수준에서 정체된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땀을 많이 흘린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연속으로 반복해야 하는 고통에 이미 익숙하다. 전사는 그리고 과거에 단지 생존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 견뎌냈던 12년간의 고통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원하는 성공을 이룰 때까지 집중하겠다는 큰 결의를 보이며 눈을 뜬다. 그 순간 작은 마법의 빛이 공중에 나타나 빛나며 사냥꾼이 이 힘든 노력의 길을 매우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금발 소녀가 그의 진전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는 동안 만화를 느낀 모험가는 완전히 놀라 땅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것을 느끼는 데만 꼬박 열흘이 걸렸다고 생각하며 이 과제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법사는 그의 옆에 앉아 신참이 꽤 느리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이들이 만화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래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흥분한 소녀는 두 번째 단계의 시간이라고 알리며 가방에서 중요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빛나는 플라스크를 꺼내 매우 신비로운 마법의 파란 액체를 작은 그릇에 붓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장갑을 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전사에게 셔츠를 벗으라고 요청합니다. 청년은 이 뜻밖의 요청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동료를 쳐다봅니다. 보름달이 비추는 어두운 숲의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 분위기를 조금 어색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그 이상한 파란 액체에 손가락을 담그고 우리의 주인공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등을 드러낸 채 전사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금발 여성은 에너지를 그의 몸에 융합시키기 위한 경로를 그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빛나는 상징이 완성되자 스승은 힘을 주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제자에게 모든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느껴보라고 요청합니다. 완전한 집중을 유지하며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미지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의 손이 전사의 등에 가까워지자 마법진이 매우 강렬하게 빛나며 불꽃을 튀깁니다. 갑자기 청년의 온몸이 극도로 밝은 파란빛에 휩싸이자 사냥꾼은 눈을 크게 뜹니다. 생존자는 이 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거대한 에너지가 땅에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사냥꾼은 몸속에서 번개처럼 빛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며 그것이 피보다 훨씬 더 짙게 흐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금발 소녀는 그가 마침내 만화를 느낄 수 있는지 묻고 청년은 매우 강한 무언가가 자신을 휩쓰는 것을 감지한다고 확인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마법사는 이것이 주문을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곧 마법에는 3가지 기본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스승은 첫 단계는 에너지를 느끼고 그 다음 몸에 모두 저장하여 마지막에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사가 이미 초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은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완벽한 시간이라고 결정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만화를 그의 심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인공에게 숨을 참는 것처럼 상상의 공간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며 주인공은 눈을 감고 이 엄청난 힘을 모두 저장하기 위해 몸을 준비하며 최대한 집중합니다. 그러자 그의 팀 동료는 흥분해서 시작하자고 외치며 거대한 파란빛의 파동을 학생의 등 쪽으로 직접 밀어넣습니다. 그러자 전사의 피부에 그려진 신비로운 상징이 그 강력한 숲의 마법 한 방울 한 방울을 흡수하며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청년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며 곤충과 사마귀를 섞어놓은 듯한 무서운 모습의 기괴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거대한 녹색 나무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누구라도 겁에 질리게 할 무서운 모습을 보입니다. 모험가가 이 이미지가 자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소름 끼치는 환상을 관찰하는 동안 거대한 괴물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자 끔찍한 짐승이 천천히 얼굴을 돌리자 빛나는 붉은 눈이 드러나며 전사의 영혼을 강한 공격성으로 꿰뚫어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짐승의 몸에 수십 개의 기괴한 눈들이 덧뜨이며 이 악마가 극도로 위험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 어두운 물방울이 스승의 이마에 떨어지자 젊은 여성은 어디선가 나타나는 그림자 같은 에너지를 느끼고 깜짝 놀랍니다.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금발 소녀는 충격에 빠져 훈련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생존자를 둘러싼 푸른 마법이 완전히 통제를 잃고 위험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가여운 마법사를 겁에 질리게 합니다. 절망에 빠져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자신의 만화가 새로운 팀 동료의 몸속으로 강제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위험이 급격히 커지자 털이 복슬복슬한 꼬리가 갑자기 나타나 소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그 난장판에서 그녀를 구해냅니다. 다행히 붉은 늑대가 젊은 여성을 끌어내 그녀의 목숨을 구하는 동안 신참은 통제 불능의 힘에 둘러싸인 채 땅에 남아있습니다.
마법사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늑대의 꼬리가 그녀를 매우 단단히 붙잡은 채 공중으로 던져집니다.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진 젊은 여성은 그 동물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이해하려는 듯 털북숭이 짐승을 쳐다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녀는 그 생명체가 치명적인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 압도적인 힘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재빨리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푸른 마법의 기운이 마침내 사라지는 동안 주인공의 목소리가 동료를 부르며 그 지역에 울려 퍼집니다. 스승을 보며 사냥꾼은 소녀가 그 상황에 완전히 겁에 질린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금발 소녀는 방금 목격한 소름 끼치는 환상이 사실은 정신 세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힘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으로 이런 종류의 신비로운 환상은 그 자체의 사적인 우주 형태를 띱니다. 이 안에서 각 개인은 전사가 바로 그 순간까지 겪어온 경험과 삶을 반영하는 고유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은 어떻게 그런 사악하고 괴물 같은 존재가 그녀의 새로운 동료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는 청년에게 다가가 그의 신비로운 과거에 대해 완전히 정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치유사는 생존자가 위험한 여정 동안 혹시 마나 코어를 섭취했는지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용어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마법사는 곧 그것들이 몬스터의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주인공은 그 빛나는 정수를 항상 먹는다고 확인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소녀는 평정을 잃고 신참이 이 미친 짓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그리고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침착하게 청년은 10년 동안 그것들을 삼켜왔으며 수만 개의 그 돌들을 먹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모험가는 그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금발 여성이 신경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소리치는 동안 스승은 평범한 인간이 코어를 섭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거나 기괴한 괴물로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사냥꾼의 얼굴이 달빛에 비치며 그의 눈에서 붉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빛이 드러납니다.